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내년, 올해죠. 2021년 화두는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모하세요. 2021년의 화두는 재개발이다. 안녕하세요. 리랩스TV의 랩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저의 멘토이신 조용준 교수님의 중개업을 시작한 이야기와 그동안 걸어오신 삶의 궤적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이 삶의 궤적 이런 거 관심 없으실 것 같은데.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뭘 또 궁금해 하실래나? 시청자분들의 요구에 충실하게 부응하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안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일단 중개업을 시작하신 계기하고 이제 중개업을 언제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바로 성공하신 게 아니라 실패가 있었다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한번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막 생각이 들어서 시작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가 유학 생활을 했어요. 직장 생활 하다가 유학 생활을? 네. 외국 좀 드신 분이시군요. 네. 직장 생활 하다가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 근데 갑자기 집에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네. 경기가 어려워서 유학 자금을 못 대주겠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유학 자금을 대주려면 와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가면 유학 자금을 대주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떡해요 돈이 없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학계를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어명에 따라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했죠. 한 7월쯤 들어왔나? 네 했을 거예요. 시험까지 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단어 자체가 책의 단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읽는 것도 좀 이렇게 하도 멀리해서 그것도 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용어집부터 샀어요. 부동산 용어집? 네, 부동산 용어집. 단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용어집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기본서 가지고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게 몇 회? 꽤 됐어요. 뭐 횟수가 기억이 안 될 만큼 오래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하면서 내가 나중에 중개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거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쉬운 거예요. 그냥 나갈래니까. 써는 좀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 찰나에 만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재건축이 굉장히 이슈와 열풍을 불 때였어요. 그게 몇 년도에? 2005년 전인 것 같은데? 2013년인가 4년인가 아마 그럴걸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면 헷갈립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오신 몸이라. 네네. 2003년인가 4년이죠? 그렇겠죠. 2003년이겠지. 2003년. 그래서 그때 부동산 중개업을 잠실에서 시작을 했어요. 잠실이구나. 네, 잠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처음 오픈을 했고요.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으니까 중개업도 장애이 잘 되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예상과 정반대로 손님도 없고 물건 하나도 없고 맨날 단속 나와서 맨날 문 닫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무실들이. 근데 월세 계약, 전세 계약서 하나밖에 안 썼는데 단속 나오니까 또 문 닫으래요. 그때도 단속이 심했구나. 네, 그때도 심했어요. 네, 그 정장 입고 수첩 들고 나오면 다들 단속 나왔다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뭐 원하는 대로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다가 2005년도 10월 달에 그렇게 이제 첫 실패를 딛고 중개법인을 시작을 하셨다고. 맞아요. 중개법인을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실패를 하고 바로 그러면 중개법인을. 아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유학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좋은 분을 만나서
다시 한번 부동산을 배워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았고요. 네. 거기서 그분한테 이제 몇 달 동안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개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책으로 봤던 중개업이 아니라 실물에서의 중개업을 처음 경험한 거죠. 그때 엄청 빡셌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모습도 아마 그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새벽에 일어나서 뭐 첫차 타고 나와서 막차 타고 들어가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작한 게 이제 중개법인으로 시작한 거예요. 배우고 중개법인을 이제 네. 시작을 하셨구나. 왜 중개법인을 시작했냐면 그러니까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일단은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매 입찰 대리를 할 수 있는. 네, 그 당시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나이가 젊잖아요. 네. 젊은 상황에서 중개업을 하려다 보니까 뭔가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전공도 아니었고 처음에는. 그래서 뭔가 보여지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차별화되잖아요, 중개법인. 그래서 이제 중개법인을 그때 오픈하게 된 거죠. 네. 그거는 망한 거는 아니고. 그죠. 그 중개법인이 계속 가다가 중개법인으로서의 메리트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운영해보니까. 네. 그것도 뭐 입찰 대리도 없어지고 뭐도 바뀌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제약은 많은데 부담은 크니 그냥 개공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로 전환을 시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왔던 거예요. 네. 그리고 2007년에 제가 뭐 제 나름대로 느끼기에는 2007년에 이제 멘토 세 분을 만나게 된다고 이렇게 네네네. 돼 있던데 그게 이제 세 분이라고 하는데 저도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 멘토 만나고 또 강의도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전공을 그때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뭐 이렇게 뒷조사를 다 뒷조사 다 했어요 지금 인터뷰 하려고. 그러니까 네. 첫 번째 멘토는 이제 제가 중개업 망했을 때 네, 그때 만난 게 그분. 첫 번째 멘토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멘토는 이제 제가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쪽 지역이 이제 재개발 지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개발 관련된 중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또 멘토를 한번 만났죠. 만나시고. 네, 재개발 관련된 멘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갔고 또 한 분은 이제 저한테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 멘토를 그때 만나게 됐죠. 그래서 중개업도 하고 강의도 그때부터.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2007년부터 그 강의는 그러면 뭐 협회의 어떤 강의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재개발 강의였어요. 재개발 투자 강의. 그때 교수님 수업 중간에 네. 내가 이렇게 글을 뭐 어디에 쓰면은 맞아요, 그게 맞아요, 나를 때 맞아요. 이 시기였습니까? 맞아요. 그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조용준 교수님이 네. 어떤 이게 이제 좀 뭐 빛을 발하는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요때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되고 맞아요. 네. 부동산 전공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면 여기 다시 뭐 부동산 전공 뭐 그때 대학을 다시 가죠. 편입을 해서 대학을 다시 가서 부동산 전공으로 바꾸죠. 어떻게 도움은 좀 되셨습니까? 일단은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서 한 거지. 뭐 사실 뭐 그냥 이미 뭔가 고수의 반열은 올랐으면 배우기 위해서 간 건 아니고 그렇죠. 고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에이 네. 또 겸손한 그렇게 했고 이제 여기 2007년에 발판 삼아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8년이 아마 교수님의 어떤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황금기였다고 보는데 이때 제가 파악한 거에는 우리 스브스 SBS에 이제 TV 첫 출연하시는 계기로 해가지고 뭐 RTN 또 관련 부동산 TV들 네. 여러 군데에서 이제 섭외 요청이 들어오시는데 그때 황금기가 이때가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개업의 황금기는 사실 2006년부터가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중개업에서. 중개업에서 황금기 네. 2006. 그때부터 이제 길이 활짝 열려서 네 갔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대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2007년도 가면서 이제 자리를 확실하게 다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주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강의 요청을 받았고 그래서 재개발 관련된 글을 썼으니까 재개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였죠? 2008년에 이제 TV. TV. 그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뭐 방송국에 연이 있다거나 뭐 아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고 순순히 이제 입소문으로 타다 보니까 그게 방송국까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지나가다가 방송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 그냥 지나가다 뒷걸음질에 밟힌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러면 환상이 좀 깨지는데? 지나가다가 방송국에서 들어와서 인터뷰를 좀 하자고 얘기하더라고요. 시간 잠깐 있냐고. 처음부터 인터뷰를 들어온 건 아니고 부동산 상담하는 것처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고 얘기하더니 나중에 가서는 저 사실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잠깐 인터뷰를 딸 수 있겠냐? 라고 해서 그때 이제 인터뷰한 거죠. 그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카페에. 그거 젊은 사진? 네. 그때 이제 방송을 처음에 나가게 됐죠. 뉴스에 그때 나가게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때 이후부터 이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이제 다들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저한테 오라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방송국에서도 계속 찾아오고 뭐 하고 작가들 연락 오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이제 소개를 시켜주신 거죠, 일종의. 그렇다고 해서 뭐 소개를 시켜드린다 뭐 이런 건 아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쓱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왔고 그러다 보니까 2008년에 사실은 2008년 우리 9월경에 이제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터지고 2009년에 이제 그 영향으로 해서 사실 그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미분양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로 미분양 가구 수가 많은 16만 5천 가구가 맞아요. 그때 미분양 역대 최고였어요. 그때 2009년 때 상당히 어려웠었다고 맞아요. 지금 파악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2009년도 지나서 이제 2010년도에 교수님이 중개업 공업 망한다라는 이게 저도 이제 인포그래픽에서 따온 거라 이 의미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0년 요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2009년? 네, 2009년. 리먼 브로더스 사태 그때 중개 시장하고 맞아요. 그게 연결돼서 아마 2010년도에 아마 중개업이 좀 망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그 시작이 뭐였냐면 네. 그 금융위기가 생기고 나서 2008년 11월부터 2008년 9월 달에 금융위기가 생기고 그렇죠. 2008년 11월 달부터 부동산 경영이 꺾입니다. 네. 네, 그때로부터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중개업소들이 굉장히 고전을 하는 이제 막 터널에 들어간 초입이 딱 그 상황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지만 뭐 개인적으로 저는 크게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네, 뭐 여전히 하던 건 계속 해왔고, 네,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에 부동산이 곧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2009년도에 국토연구원에서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됩니다. 연구자료가 발표가 되는데 그 연구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형태의 거래가 이제 좀 유형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측면의 어떤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종합부동산 얘기들이 나오고요. 네,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직감했던 건 뭐냐면 앞으로의 부동산 중개업은 현재 상태의 개인이 중개사무소의 대표가 돼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기업화되고 규모의 경제화되고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2010년도에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네네. 좀 뭔가 그러니까 중개업이 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변화해야 살아남는다는 의미의 맞습니다. 어떤 워딩을 하신 거네요. 네네. 그러다가 2011년에 이제 키워드가 이제 교수님이 꼽으신 게 이제 겸손함을 배우다. 그다음에 다시 중개업. 네. 이런 워딩을 하시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왔는데 네. 요 의미가 좀 뭔지 좀 궁금하네요. 2011년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의는 그때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개는 중개대로, 투자는 투자대로, 강의는 강의대로 이제 돈이 계속 잘 벌리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수익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때가 황금기예요. 아까 이제 그 황금기 2006년이라고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때도 황금기였다. 네. 그 바탕으로 지금까지. 그렇죠. 네. 그 당시가 2011년도가 저한테는 가장 큰 황금기였습니다. 다들 어려워할 때 어떻게 네, 보면 네, 2010 네. 그 긴 터널을 지나서. 그렇죠. 그럼 그때도 뭐 교수님은 별 영향 안 받으셨다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2011년도에 제가 뭘 건드리냐면 재개발을 잘 아니까 정비 사업을 건드려요. 이거 수업 시간 때 얘기 들은 것 같다. 맞아. 그게 2011년입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정비 사업에서 말아먹습니다. 그렇죠. 네. 이 얘기는 들었다. 네. 이거였구나. 네. 그때 이제
이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다 할 수 없으면 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뭐 그다음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 재개발 쪽으로 안 쳐다봅니까? 아 지금도 관심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내년 올해죠. 2021년 화두는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모하세요. 2021년의 화두는 재개발이다. 네. 네. 서울하고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난리죠. 그리고 어차피 이 상황은 당분간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 공급을 늘릴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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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이 공급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아까 별별 수다 관련돼서 진행할 때 공공재개발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공공재개발이 뜻대로 잘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러한저러한 이유 때문에 주택 공급이라는 화두하고 맞물려서 재개발이 먼저 이슈를 타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이슈를 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1년도에 네. 다 날려먹고요. 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는 남겨놓은 진짜 다 날렸어요? 홀랑 날렸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그 모아놨던 거를 네네. 그 한 방으로? 네, 다 날립니다. 절대 저는 뒤도 안 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참 고전을 많이 했고 그리고 나서 2011년도에 다시 중개업으로 복귀를 해요. 돈 모아야 되니까? 네, 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2012년 한 해 동안에 2012년 6월인가요? 그때쯤까지 이제 빚 얻었던 거 다 정리하고. 아니, 네. 그 몇 개월 안 되잖아요. 1년도 안 됐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그걸 다 많이 했다고요? 네, 네. 싹 다 정리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네. 네. 그랬죠. 그러다가 2012년 참 의미 있는 게 2012년 10월 14일 네.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시죠? 알죠. 네. 네오비 비즈 탄생한 날입니다. 정확히는 네오비 중개사무소가 탄생한 겁니까? 아니면 네오비 비즈 아카데미가 탄생한 겁니까? 비즈 아카데미가 탄생한 겁니다. 탄생한 거죠. 네. 그래서 참 요 창업의 어떤 그때 당시 이 창업 왜 나는 이걸 해 물론 이제 일부의 어떤 내용이 나오지만 좀 2012년 그 당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도에 부동산 중개업이 현재 상태로 오래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죠. 거기다가 또 제가 다른 걸 좀 해보고 싶어서 흔들었다 또 쫄딱 망했죠. 그렇죠. 근데 다시 중개업으로 오니까 또 잘 되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송충이는 송일제풀 먹어야 되는구나. 나는 중개업으로 시작했으니까 중개업 안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부동산 중개업 쪽에 이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아주 선수들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랑 같이 뭔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사실 2012년 10월 달에는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잖아요. 알려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요. 뭐 중개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맞아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아직 유아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네. 2012년 10월 달에 네오비 시작할 때는 가까운 분들에게만 알려주고요. 그분들과 같이 하면 상생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깨지냐면 2014년에 깨질 겁니다. 2014년에 들어서서 그 당시에 2012년하고 2013년에는요. 중개업도 병행을 하고 있었어요. 네오비를 할 때. 네,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엄청 바쁘셨겠다 그때도. 네. 대신 이제 외부 강의를 안 했죠. 외부 강의를 안 하고 그 두 가지를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4년쯤 돼서 생각을 고쳐먹어요. 뭘 고쳐먹냐면 그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큰 변화의 물결에는 못 따라가겠구나. 이렇게 간다고 해서 도태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저한테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이제 알겠거든요. 중개업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힘도 많이 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것을 뭐 많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중개업에 대한 그렇죠. 인식이 안 좋으니 그렇죠. 기왕이면 자격사로서
존경받고 대우받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도 한번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생각을 바꿔먹고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이제 방배동으로 넘어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중개업보다는 이제 후학을 양성하는 쪽으로 해서 집중하게 되죠. 지금 뭐 사실 네오비가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는 80기고요. 지금 90기까지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네. 뭐 지금 혹시 총 배출 네오비 비즈 아카데미 총 배출 인원을 어렴풋이라도 한 몇 명 정도 되겠다 기억을 하시는지. 글쎄요. 뭐 러프하게 잡아도 80기의 수강생이 저희 기수만 하더라도 지금 한 30명 네. 되잖아요. 네. 그냥 뭐 30명이 하도 뭐 단순하게 계산만 해도 2,400명 정도가 되고.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데 네. 네오비 1기, 2기는 거의 한 5분, 7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 3기는 좀 많았고 뭐 4기는 12분, 5기는 6분, 6기는 5분.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요. 그 초창기 때는 그만큼 돈독했던 그래서 해외죠. 완전히 뭐 거의 뭐 장난 아니었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그렇게 벌는 그 초고수 과정을 다 바로 다이렉트로 거의 뭐 멘토링 한 거죠. 소수 정예로 멘토링. 가르쳤으니까 네. 그만큼 유대관계가 좋. 근데 저는 이게 참 네오비가 든든한 게 뒷배라 그러죠. 네네. 네, 뒷배가 든든한 게 어쨌거나 지금 전국에 다 깔려 계시죠. 지금 혹시 네오비 회원이 없는 자치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있습니까? 혹시 강원도? 다 있죠. 강원도도 있어요. 있어. 네. 그러니까 뭐 제주도까지 서울부터 그럼요. 제주도까지 네. 전부 다 지금 회원이 다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네오비 출신이라서 어디든 만약에 뭐 강원도면 강원도, 제주도면 저 네오비 회원인데 어떤 물건을 공동 중개하고 싶으면 다 연락만 주시면 되는 그럼요. 거예요. 다 그 그렇죠. 네트워크가 이런 네트워크가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네. 또 사실 공인중개사 합격자 모임에 네트워크가 있다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얼마 안 간. 그죠. 네. 그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그 유튜브 그런 내용이 꼭지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지금 다 있어요. 제일 없는 데가 강원도이긴 해요. 제일 가장 없는 데가. 그런데 이제 강원도의 중개 특성상 이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아는 게 좀 있어서 하지만 원주나 또는 어디죠? 어디야? 동해나 뭐 이쪽으로는 네이버들 그렇죠. 계시고 그 뭐 밑으로는 뭐 많이 그러니까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교수님이 그 강조를 하셨던 그 수업 시간에 두 가지를 저한테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중개를 할 때 나를 위해가 아니고 너를 위해. 너를 위해 중개한다는 그 말 하나가 참 기억에 많이 그 와닿고. 쇼크 안 받으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랬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저한테 했어요. 뭐 이 중개를 누구를 위해서 중개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제가 그렇죠. 제 기억납니다. 저는 제가 사서 제가 팔아야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고객을 위해서 해야지. 그 말에 일단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 두 가지가 저는 사실 제가 어떻게 사실 감정평가사 공부를 할 때 왜냐하면 합격을 해야 되니까 저만 알았거든요. 안 보여주고 맞아. 저만 하고 이랬는데 그거를 그 강의에서 저는 깼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저한테 큰 의미가 됐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그 얘기를 한번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첫 번째 뭐라고? 너를 위해. 너를 위해. 네. 너를 위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모든 사업의 근간이 결국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면서부터 발생하죠. 네네. 필요 없는 것을 제공해 준다고 해서 팔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로 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 그러면 결국은 그 제공이라는 것은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자들이 필요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거죠. 그래야 사업으로서도 가치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 그게 시작이고요. 많은 성공하신 분들을 잘 보면 다 그렇게 너를 위해 했어요. 너를 위해. 나를 위해서 저 돈 많이 벌려고 하면 아무도 주변에 안 붙어요. 사실은 그게 일반적이군요. 내가 중개를 하는데 당연히 나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이랬는데 강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죠. 너를 위해 중개를 해야지. 저는 그게 사실 큰 의미가 제가 있어요. 중개업을 할 때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손님이 가장 많았던 이유 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불경기에도 제가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다들
손님들 소개시켜 주셔서 그래요. 저희 사무실은 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개받고 와야 상담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제 진정성이 통했다고 할까요? 그 사람들을 정말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통했. 그 진정성이 저는 진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오비도 마찬가지죠. 중개업에서 성공하는 방식이나 네오비 비즈 아카데미가 성공하는 방식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은 있어야 하니 공짜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걸 가지고 제가 폭리를 취한다거나 무슨 뭐 팔잘 바꾸겠다. 제가 지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그런 건 제가 아닌 것 지금 같아요. 차도 13년째 타고 다니고 있어요. 차 바꿀 돈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느라. 네, 잘못 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사람에 투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투자 대상입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사람한테 투자하고 그 사람한테 도와주고 그 사람이 결국 배신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당연하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의리를 지켜주고 뜻을 함께 해주고 하는 그 몇몇 사람이 진짜 의미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 사는 거 내가 무슨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뭐 얼마나 그렇게 밥을 뭐 한중에 10개씩 먹는 것도 아니고 밥 3끼 딱 먹고 잠 잘 자면 그만인데 뭐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이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맞아요. 그 얘기. 빨리 가려면 혼자 간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간다. 그럼 뭐가 맞냐?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둘 다 맞아요. 그건 본인의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빨리 가서 혼자 가서 빨리 가면 좋은데요. 오래 못 가요. 가다가 콕 엎어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토끼하고 거북이 생각나시죠? 그 강의에 나와요. 이거는 강의만 들어야 알 수 있어. 똑같습니다. 꾸준하게 느리고 일관되지만 꾸준한 모습으로 가면 훨씬 더 가는데 이게 꾸준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와 함께 가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아프리카 속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리 부산 네오비 동기들하고 함께 가려고 지금 저도 열심히 그분들한테 제가 도움이 돼야 되고 해서 열심히 가고 있고 참 그 또 이 부산 동기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네오비 회원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그 동력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길면은 안 봐요.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클로징을 하겠고요. 네. 어쨌거나 2021년 아직 1호도 채 안 갔는데 어쨌거나 제 인터뷰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별말씀 초대해주셔서 너무 아니요. 감사드립니다. 저도 네. 엄청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고 네오비 비즈 아카데미와 더불어 다 우리 네오비 회원들이 다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감사합니다. 클로징 한번 하셔야죠. 좋습니다. 참, 맞다. 교수님 한마디 이제 마지막 클로징 한마디 하고 이제 요거. 저요? 네. 일단은 리랩스 TV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리랩스 TV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다해 도와드릴 건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때도 사실 처음에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럼요.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들도 있고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소개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하는 의미에서 좋아요,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해볼까요? 네. 둘, 셋.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좋습니다. 좋아요. 둘, 셋.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1부 요약 간단하게 하고 Been losing all momentum. 1부 얘기하고 좋고 1부 요약? 1부 요약 안 돼요, 지금 머릿속에. 1부 요약 안 되고 그냥 해볼게요. Don't make it better. 그래야 2부 본 사람이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Take a walk along